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직장 스트레스를 풀러 오랜만에 영국으로 여행을 왔다. 그리고 그저 기차가 타고 싶어 표를 예매하고 잠깐 눈을 붙였을 뿐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볼을 꼬집어 보니 일단 꿈은 아닌 게 확실했다. 뭐부터 해야 하지? 간신히 멘탈을 부여잡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배경과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표지판 2개가 눈에 띄었다. 하나는 방향을 나타내는 듯 했고 다른 하나엔 글이 쓰여 있었다. 꽤 기네. 적잖은 길이에 살짝 당황하며 나는 글을 읽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초자연적인 변칙 개체 혹은 장소를 관리하는 기구 SPM입니다. 귀하는 현재 저희가 관리 중인 장소 중 하나인 어긋난 선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귀하가 이곳으로 오게 된 경위는 저희도 알 수 없으며 아직 해당 장소에 진입하는 확실한 경로를 찾아내지 못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 죄송합니다. 아래는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수칙서로 귀하의 안전한 생활을 기원합니다. 이곳은 기나긴 선로가 이어져 있는 변칙 장소, 어긋난 선택으로 귀하는 다음 3가지 루트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걷는다. 1번 루트. 표지판이 가리키는 반대 방향을 따라 달린다. 2번 루트. 선로를 이탈해 숲으로 진입한다. 3번 루트. 각 루트별 수칙과 탈출 방법은 아래 서술합니다. 이번 항목을 참조해 알맞은 루트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귀하가 마지막으로 위치했던 장소의 현재 시각에 맞춰 루트를 선택하십시오. 이곳의 시간 개념은 현실과 동일합니다. 스마트폰, 손목시계 등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를 활용하십시오. 오전 6시, 오전 12시, 오후 6시, 오후 12시까지 남은 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 현재 시각을 알 수 없는 경우,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걸으십시오. 오전 6시, 오전 12시, 오후 6시, 오후 12시까지 남은 시간이 여유롭다 판단될 경우, 표지판이 가리키는 반대 방향으로 달리십시오. 다만, 이는 신속한 탈출을 위한 루트이므로 1번 루트를 따르셔도 괜찮습니다. 선로를 이탈해 숲으로 진입하는 것은 후술할 경우가 아니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숲의 존재들은 장난기가 심하고 까칠하며 변덕스럽습니다. 되도록이면 휴식을 취하지 마십시오. 잠깐 앉아서 쉬는 정도는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눈을 붙인다면 숲의 존재들이 선로를 건드릴 것입니다. 귀하께서 50%의 확률을 믿으신다면 괜찮으나 도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끔 숲의 존재들이 장난으로 표지판의 방향을 바꿔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가 선택하신 루트의 수칙을 숙지하시고 해당 루트가 맞는지 빠르게 판단하십시오. 아래부턴 각 루트별 수칙을 서술합니다. 1번 루트. 해당 루트는 탈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비교적 안전하며 지켜야 할 수칙의 수도 적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현재까지 보고된 최장 길이는 약 67km. 귀하의 뒤쪽에서 특정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소리의 종류와 대처법을 서술하오니 대처법에 맞게 행동하십시오. 3명 이하의 사람이 걷는 듯한 발소리. 소리가 뒤쪽에서 들려온다면 귀하가 선택하신 방향은 1번 루트가 맞습니다. 안심하고 나아가십시오. 소리가 앞쪽에서 들려온다면 귀하가 선택하신 방향은 1번 루트가 아닙니다. 선로를 이탈해 3번 루트로 향하십시오. 4명 이상의 사람들이 뛰는 듯한 발소리. 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멀어질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소리가 점점 커지며 기괴하게 웃는 소리가 함께 들린다면 귀하가 선택하신 방향은 1번 루트가 아닙니다. 즉시 눈을 감고 엎드려 숨을 참으며 소리가 멀어지길 기다리십시오. 소리가 멀어진다면 3번 루트로 향하십시오. 기차가 낼 법한 소음. 소리가 뒤쪽에서 들려온다면 귀하가 선택하신 방향은 1번 루트가 맞습니다. 안심하고 나아가십시오.
소리가 앞쪽에서 들려온다면 3번 루트로 진입하긴 늦었습니다. 실체 없는 기차의 승객이 되어 귀하의 선택을 되돌아보며 후회하십시오. 밤이 되면 숲의 존재들이 귀하를 쳐다볼 것입니다. 느껴지는 시선을 무시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들이 신경 쓰인다는 내색을 하지 마십시오. 귓가에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린다면 50%의 확률에 기도하십시오. 어느 방향을 택하실지는 귀하의 선택입니다. 기차역이 보인다면 거의 다 오셨습니다. 기차역 주변을 확인하십시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셨다면 진입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사람 형체의 무언가가 서성인다면 유감입니다. 귀하를 기다리던 그것들과 함께 귀하의 뒤쪽에서 달려오는 기차를 환영하십시오. 이번 루트. 해당 루트는 탈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만 비교적 위험하며 지켜야 할 수칙의 수가 많습니다. 신중한 선택 후 진입하십시오. 귀하의 앞쪽에서 특정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소리의 종류와 대처법을 서술하오니 대처법에 맞게 행동하십시오. 3명 이하의 사람이 걷는 듯한 발소리. 눈을 감고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빠르게 달리십시오. 눈을 뜨고 달리는 것은 귀하의 정신 건강을 고려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4명 이상의 사람들이 뛰는 듯한 발소리. 즉시 눈을 감고 엎드려 숨을 참으며 소리가 멀어지길 기다리십시오. 이후 3번 루트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나 계속 나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기차가 낼 법한 소음. 귀하에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달리십시오. 앞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든 무시하셔야 합니다. 밤이 되면 숲의 존재들이 귀하를 쳐다볼 것입니다. 보통의 상황이면 그들이 신경 쓰인다는 내색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앞쪽에서 2-3 항목의 소리가 들리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그들을 의식하는 티를 내십시오. 귓가에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린다면 50%의 확률에 기도하십시오. 2-3 항목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감사하며 1번 루트의 수칙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가끔 앞이 울타리로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튼튼한 상태라면 뛰어넘으셔도 괜찮습니다. 울타리가 상태가 좋지 못하다면 3번 루트로 향하십시오.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앞쪽에 사람 형체의 무언가가 서성인다면 조용히 접근해 제압하십시오. 만약 숫자가 많거나 제압할 자신이 없으면 찾으시는 건 뒤쪽 방향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것은 감사를 표하며 순순히 비켜줄 것입니다. 귀하의 선택에 죄책감을 가지진 마십시오. 가끔 선로가 끊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로가 끊긴 부분을 살피십시오. 선로가 반듯하게 끊겨 있는 경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곧 선로가 보일 겁니다. 선로가 심하게 구부러진 채로 끊겨 있는 경우 3번 루트로 진입하십시오. 기차역이 보인다면 거의 다 오셨습니다. 그것들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히 진입하십시오. 기차를 타려는 그것들 중 하나를 조용하고 신속히 제압해 티켓을 뺏으십시오. 제압할 자신이 없다면 몰래 훔치십시오. 티켓을 소지하고 있는 한 그것들에게 귀하의 정체를 들키진 않을 겁니다. 기차에 탑승해 1번 루트의 기차역으로 향하십시오. 귀하의 앞쪽에서 달려오는 기차가 보이실 경우 귀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했습니다. 실체 없는 기차의 승객이 되어 귀하의 선택을 되돌아보며 후회하십시오. 3번 루트. 귀하는 모종의 이유로 선로를 이탈해 숲으로 진입하셨습니다. 해당 숲은 굉장히 위험하며 탈출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주의 깊게 행동하십시오. 귀하는 숲 어딘가에 존재하는 티켓들을 찾아야 합니다. 티켓은 찢을 때마다 20% 확률로 탈출하실 수 있으며 탈출에 실패할 때마다 숲의 존재들은 귀하의 채를 다 부디 적은 횟수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숲의 존재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숲의 식물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숲을 벗어나 선로로 돌아가려는 사람, 자신들을 과하게 의식하는 사람. 귀하에게 아래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
귀하는 숲의 존재들의 심기를 거슬렀습니다. 키득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뚝 끊긴 경우, 까마귀가 우는 소리가 날 경우, 티켓을 찢었을 때 종이가 아닌가 찢어지는 소리가 날 경우, 유감스럽게도 숲의 존재들의 심기를 거스르고도 탈출에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귀하의 선택을 되돌아보며 후회하십시오. 어긋난 선택을 탈출하는 데 성공하셨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십시오.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하신다면 기억을 소거해드리겠습니다. 손목 시계를 확인해 보니 현재 시각은 오후 7시. 오후 12시와는 꽤 거리가 있었다. 나는 이번 루트를 선택하고 표지판의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30분을 달려 현재 시각은 오후 7시 30분이다. 내 앞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치익치익 덜커덩. 기차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말이 안 된다. 손목 시계를 다시 확인해 보지만 시계바늘은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다. 잘못 들은 거겠지? 애써 침착하며 나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다시 30분을 달려 현재 시각 오후 8시. 나는 내 앞에서 달려오는 기차를 바라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영국으로 여행을 왔다.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며 상대적으로 풍족했던 8월의 만찬이 끝을 고하고 으스스한 한기가 뼈에 사무치는 9월이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에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먹이 비축은 그이들에게도 절실한 생존 과제입니다. 그러나 계절의 변화는 자원 확보의 난이도를 급격히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수많은 괴이들이 전에 없던 난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글에서는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기민하게 생존을 모색하는 괴이들을 위해 인지도는 낮지만 놀랍도록 안정적인 자원 공급이 가능한 핵심 거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시하여 위기 속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명지 저수지, 현 시점에서 강, 계곡, 바다는 이미 오랫동안 털을 잡은 강력한 물귀신 세력에 의해 철저히 장악되어 신선한 익사체를 확보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극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과거 괴이들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주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오던 한강 물귀신 연안마저 최근 한강 유역의 인간들의 단속 강화와 감시망 확대로 인한 익사체 공급량 감소로 결국 무기한 지원 중단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는 광범위한 자원 고갈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부패가 덜 진행된 소위 프리미엄급의 신선한 먹이를 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수급 불안정 속에서도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묵묵히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명지 저수지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존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는 겉보기와 달리 물살이 매우 강하고 예상치 못한 급류가 자주 발생하며 안전장치 또한 미비하여 2015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총 158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기록한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은 역설적으로 괴이들에게는 안정적인 식량원을 제공합니다. 현재 저수지에는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최소 15년 이상을 넉넉히 버틸 수 있는 수준인 47구의 신선한 시체가 비축되어 있으며 매년 꾸준히 5구씩의 시신을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그이들에게 기부하는 자선적인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수지까지의 접근성이 험난하다는 단점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고 도달에 성공할 경우 잘 보존된 근육질의 신선한 익사체를 배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 상황 시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거점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명지 저수지는 고독한 심연 속에서 위기 속 괴이들의 굶주림을 달래주는 중요한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서울 제12 물류창고, 당장 밀려드는 기아를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괴이들을 위해 접근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로 남서울 제12 물류창고가 최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장소는 일반적인 물류창고와 다를 바 없는 비교적 친숙한 외관을 지니고 있으며 주변 환경과의 절묘한 조화가 이루어져 인간들의 경계심을 거의 유발하지 않습니다. 이는 은밀한 활동을 중요시하는 괴이들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은밀한 불법 장기 매매 및 운반용 저장고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인명, 실종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외부 조직의 소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괴이들에 대한 추적이나 조사의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특성상 의문사나 실족사 등이 공론화되어 전문 퇴마사들의 불필요한 개입을 초래할 위험이 적다는 점에서 괴이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통영 제사터미널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단기적인 이득에 눈이 멀어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확보하는 철저한 절제가 요구됩니다. 더욱이 최근 이 지역에는 다수의 괴이 집단이 밀집하여 미묘한 긴장감과 더불어 잠재적인 충돌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미숙한 MZ세대 괴이들은 충동적인 행동보다는 사전에 주변 상황과 다른 집단의 움직임을 충분히 숙고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남서울 제12 물류창고는 현명한 괴이들에게 은밀하고도 안정적인 생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락산 제2수련원. 영락산 제2수련원은 이미 괴이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지닌 곳으로 매달 대신진리교를 통해 다양한 제물들이 성대하게 봉헌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바쳐지는 제물 중에는 젊거나 어린 제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섬세한 입맛을 가진 이른바 미식괴이들에게 압도적으로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식량원을 넘어 일종의 미식 경험을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일반 시장에서 고가에 형성되는 젊은 재물 시장과는 달리 본 수련원에서는 늙거나 병들거나 부실한 재물들이 수요층의 부재로 인해 예상외로 헐값에 거래되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먹이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원의 낭비 없이 괴이 집단 내에서 효율적인 먹이 배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정 계층의 괴이들에게는 외면받는 자원일지라도 다른 계층, 특히 연약하거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괴이들에게는 중요한 생존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잉여 재물들에 대한 가치 재평가가 절실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락산 제2수련원은 괴이 사회의 계층별 수요에 맞춰 자원을 효율적으로 순환시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립중앙 인천박물관, 첨단 도난 방지 시스템과 수많은 감시 카메라가 촘촘히 설치된 박물관이 과연 먹이 확보 장소로 제시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괴이들이 의아함을 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글에서 제안하는 방안은 살아있는 생체 인간의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먹이 확보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괴이들이나 물리적 힘이 부족한 노약 괴이들을 위한 일종의 최후의 비상수단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먹이 사냥을 넘어 절박한 생존 의지를 담은 전략입니다. 현재 국립중앙 인천박물관에서는 이집트 문화 전시가 성황리에 진행 중이며 이곳에서 확보할 수 있는 미라가 이러한 긴급 상황의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미라는 비록 오랜 세월을 거쳐 건조되어 육질이 소량에 불과하지만 인간들이 소비하는 말린 오징어나 육포와 같은 간식류와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록 주식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는 낮을지라도 갑작스러운 기근이나 극심한 허기 상황에서 임시 방편으로 허기를 달래는 보조 식량으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9월은 괴이들에게 단순한 계절의 변화를 넘어 더욱 영리하고 전략적인 생존 방식을 요구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본글에서 제시된 정보들이 먹이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괴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는데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원 고갈의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는 현실 속에서 다양한 생존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귀한 정보를 서로 아낌없이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개개인의 괴이뿐만 아니라 나아가 괴이 공동체 전체의 생존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괴이들이 현명한 지혜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응원합니다. 널 보면 소름이 돋아서 진저리가 처진다. 어머니로부터 처음 이 말을 듣게 된 건 제가 부모님의 말을 듣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10대 초중반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땐 어린 마음에 꽤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었죠. 부모잖아. 당신이 날 낳았잖아.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야? 하지만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곧바로 어머니께서 이런 말을 하는 데엔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제가 10대 후반이 되고 곧 20대를 바라보기 시작하려던 무렵이었습니다. 매번 저런 말씀만 하시던 어머니가 어느 날부턴가 대뜸 다른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넌 네 애비를 참 많이 닮았어.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하는 짓까지 전부. 사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진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그러니까 10살도 채 되기도 전에 어느 날 홀연히 사라지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왜 저와 어머니를 버리고 사라지셨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처럼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처럼 아버지의 이유를 생각해주진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성장하면서 어머니로부터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로부터 어느 날 대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 어머니께 소름이 돋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만큼이나 꽤 놀랐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께 반문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하지만 생전 처음 해본 질문은 어머니의 저를 향한 날카로운 눈총과 함께 끝나버렸습니다. 왜 어머니께선 저런 눈빛으로 절 바라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반추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으셨던 게 아닐까 하고 지레 짐작할 뿐입니다. 어찌됐든 이와는 별개로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께서 제게 던지는 모진 말씀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제가 우릴 버린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와 똑 닮은 모습을 하고 있었기에 아버지가 떠올라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말씀의 수위는 올라갔고 제가 성인이 되는 것을 앞두고 있었을 무렵엔 이미 제 존재에 대해 부정하는 수준까지 다다랐습니다. 사실 어릴 적부터 들으며 자란 말이었기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문득 들리던 시계의 초침 소리가 거슬려도 어느 순간 그 소리도 잊은 채 잠에 빠져들듯이 말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어머니는 그렇게 익숙해지는 제 모습마저도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향한 모진 말씀의 수위를 계속 높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는 움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성장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증상인 것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저는 약한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특정 순간이 단편적으로 도려내듯 잘 기억이 나지 않게 되곤 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특정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말이 입 안을 빙빙 돌게 되는 그런 느낌이 기억으로 승화된 느낌일까요? 결국 시간이 흐르면 기억이 나곤 합니다만 어쩔 땐 오랜 시간이 흘러도 기억이 나지 않아 그냥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갑자기 제 병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막 성인이 됐을 무렵 어머니께서 제 앞에 점점 넓어지는 검붉은 웅덩이 위에 누워 계셨던 일과 연관이 있어서입니다. 제 개인적인 감상에 따르면
어머니께서는 이제 입으로 뱉어내는 칼날을 벼를 수 있는 만큼 벼려낸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날카로울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벼려진 칼날을 제게 던졌을 때 제 기억이 잘려나간 것을 보니 말입니다. 보통 제 증상은 발현하면 다시 떠오르기까지 평균 하루 정도는 걸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은 30분 정도 만에 떠오르더군요. 제가 기억과 이성을 되찾고 주변을 둘러봤을 땐 어머니께서 깊은 웅덩이 위에서 눈을 치켜뜬 채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곤 몇 시간이 지나도 눈을 감지 않으시더군요. 제 손에도 저 웅덩이와 같은 색의 액체가 묻어 있었기에 일단은 손부터 닦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누워 계시던 곳 옆에 있던 소파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보며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몸이 착 가라앉더군요. 좀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던 중에 떠오르더군요. 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 저는 아버지를 닮았더군요. 이미 둘씩이나 아사가 봤으니 제 생명을 앗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쯤 얘기하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곧 종말이 닥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더 이상 당신이 생존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수칙을 따름으로써 적어도 고통 없이 삶을 마감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굳이 따르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자살하는 게 후술할 재앙에서 살아남을 궁리를 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된다면 그냥 하십시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 종말이 시작되기 전에 시도하십시오. 일단 종말이 시작되면 당신은 자의로는 어떤 방법을 써도 의식을 잃을 수 없습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도 마찬가지이므로 단념하십시오. 또한 죽음은 오로지 종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수칙을 발설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종말의 개괄적인 설명입니다. 종말은 심판의 날을 더는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를 대비하여 고안된 대안입니다. 심판 이전에 모든 생명체를 죽여 심판을 회피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당신이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노력은 무의미하며 또한 어리석은 짓입니다. 종말을 알아차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수면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수면 욕구가 사라지고 잠을 자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은 크게 6단계로 구분되며 일주일 단위로 시작됩니다. 하나, 불에 비와 피의 우박이 내려 숲을 불태우고 강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생명체의 6분의 1이 멸절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둘, 거대한 해일이 닥칩니다. 바다가 피로 물들고 수생생물의 3분의 1은 종말에 동참합니다. 셋, 유성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유성은 지면에 충돌하기 전에 잘게 부서지며 유성의 파편에 닿은 모든 액체는 오염됩니다. 생명체의 절반이 멸절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넷, 빛이 사라집니다. 낮이 3분의 2로 줄어들며 더는 백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햇빛과 달빛, 별빛이 약해집니다. 생명체의 3분의 2가 멸절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다섯, 지하가 열립니다. 구렁에서 기어나온 곤충들이 축제를 시작하지만 조금 뒤 그림자에 먹혀 사라집니다. 생명체의 6분의 5가 멸절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여섯, 모든 재앙이 끝납니다. 6시간의 평화 뒤 거짓 사기사와 천사들이 나와 온 세상을 불로 뒤덮습니다. 첫 번째 재앙. 하늘에서 비 대신 가연성이 매우 높은 액체와 혈액으로 이루어진 우박이 떨어집니다. 화재와 전염병에 대항할 수단을 강구하십시오. 비는 가연성을 제외하면 통상적인 물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 재앙이 오기 전에 최대한 모아두십시오. 우박 자체는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박에서 나온 혈액이 썩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주의하십시오. 두 번째 재앙. 수생생물의 일부가 생명체를 적대합니다.
수산물을 섭취하는 것을 금하고 바다와 하천에서 최대한 멀어지십시오. 바다는 오염되었지만 하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생생물의 공격에 주의하여 최대한 식수를 모으십시오. 기존의 신체로는 불충분하다는 확신이 들면 그들은 몸을 변형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특수 개체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지에 적응한 개체, 끔찍한 형상으로 뒤틀린 개체, 눈이 머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개체, 몸에 굴곡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검은 개체. 특수 개체는 복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육지에 적응한 개체는 물과 육지를 오가며 당신을 찾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중 대부분은 육지에 적응하는 것에 대부분의 힘을 소모해 그 이상의 능력을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 당신 정도의 완력을 가지는 선에서 그칠 것이므로 적당히 대응하십시오. 끔찍한 형상으로 뒤틀린 개체는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탐하다 실패한 개체입니다. 모든 방면에서 하나의 개체보다 못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의 능력 하나하나는 약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눈이 머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개체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쉽게 죽일 수는 없지만 찾을 수는 있고 그 뒤에는 당신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개체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눈을 공격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시각이 아닌 후각을 이용해 당신을 탐지하며 눈은 위장일 뿐입니다. 몸에 굴곡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검은 개체에는 접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림자를 부추길 것입니다. 당장은 큰 위협이 아니지만 네 번째 재앙에서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집니다. 유성은 지면에 충돌하기 전에 잘게 부서져 대기에 부유할 것이며 2분말이 닿은 액체는 즉시 오염됩니다. 적절한 환기 장치가 없다면 최대한 환기를 삼가고 밀폐된 용기에 담긴 물만 섭취하십시오. 당신의 체액도 예외 없이 오염됩니다. 마찬가지로 외출할 때는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하십시오. 최대한 땀을 흘리지 않게 주의하고 귀가한 뒤에는 깨끗한 물로 온몸을 씻어내십시오. 액체는 직접 마시거나 점막을 통해 흡수하지 않는 이상 안전합니다. 오염된 액체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별빛이 반짝이는 액체, 꽃향기가 나는 흰 액체, 비린내가 나는 붉은 액체. 별빛이 반짝이는 액체는 섭취할 시 환각과 정신병을 유발합니다. 매우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섭취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것을 섭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생명체를 멀리하십시오. 그것의 체액에서는 모두 별빛이 반짝일 것이며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에게 그것을 먹일 것입니다. 다음은 해당 액체를 섭취한 생명체의 특징입니다. 정신병, 특히 환각 및 조증 증세를 보임, 과장된 몸집과 확장된 동공, 반짝이는 눈, 꽃향기가 나는 흰 액체는 섭취할 시 꽃으로 변합니다. 변이는 약 3주 동안 진행되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가벼운 질병이 치료되며 근력이 강해집니다. 3일 뒤에는 체액에서 꽃향기가 풍기기 시작하고 미각을 상실합니다. 6일 뒤에는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일광욕을 하지 않으면 가벼운 우울증 증세를 보입니다. 2주, 멀리서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향기가 강해집니다. 체액에서 단맛이 나기 시작하며 불공포증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신체 말단이 식물로 변이하기 시작합니다. 3주, 신체 대부분이 식물로 변이하며 시각을 상실합니다. 몸에서 체액이 흰색을 띠기 시작하며 뿌리 내릴 곳을 찾기 위해 이동합니다. 3주 이상, 완전히 꽃으로 변이합니다. 반경 100m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향기를 풍기며 향기를 맡은 생명체는 그 체액을 마시고 싶다는 충동을 느낍니다. 비린내가 나는 붉은 액체는 섭취 시 방사능 중독과 유사한 증세를 보입니다. 간혹 유성의 파편으로 이루어진 폭풍이 닥칠 수 있습니다. 모든 창문을 닫고 문틈을 밀폐한 뒤 실내에서 버티십시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테이프나 물 묻힌 신문지로 창문을 강화한 뒤 보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재앙이 끝나도 더 이상 유성이 떨어지지 않을 뿐 그로 인한 영향은 유지됩니다. 오염된 액체를 섭취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재앙. 낮이 줄어들고 밤은 더욱 어두워집니다. 온갖 것들이 주박에서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어둠이 당신의 적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예의주시하십시오. 그것은 평생에 걸쳐 당신의 몸에 묶여 있었으며 마침내 주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상행동을 취한다면 즉시 목을 조르십시오. 그림자가 연기를 하는 것 같다면 햇빛을 돋보기로 모아 비추십시오. 그러나 이 행위가 오히려 그림자의 분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림자를 없애겠다고 어두운 곳에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차라리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감시를 용이하게 하십시오. 낮은 대체로 안전하지만 밤은 당신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밤에 외출해야 한다면 최대한 많은 조명을 챙기십시오. 유사시에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서 떨어져 홀로 다니는 그림자를 봤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상황이 맞습니다. 유사시에는 강한 조명으로 그림자를 비추어 제거하십시오. 그것은 본체에서 해방됨으로써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필멸성 또한 얻었습니다. 재앙이 끝나도 한번 본체를 죽인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 지하가 열리고 곤충들이 기어나와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재앙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에게 잡아먹힐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이 끝났다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물자를 방어하십시오. 곤충들은 당신을 물어 죽일 수는 없지만 당신을 굶겨 죽일 수는 있습니다. 멀리에서 검은 소용돌이 비슷한 것이 보인다면 자리를 피하고 그것이 당신의 아지트를 습격하지 않기를 비십시오. 어느 순간 곤충들에게 둘러싸였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고막과 점막을 보호하고 제풀에 지친 곤충들이 떠나기를 기다리십시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살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 당신이 상술한 모든 재앙에서 살아남는 것에 성공했다면 당신의 모든 부상은 즉시 치료될 것이며 6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즐기십시오. 6시간이 지난다면 4명의 기사와 수천의 천사가 나타나 당신을 불태울 것입니다. 고통은 없을 것이니 두려워 마십시오. 사후. 당신은 천국으로 향하는 심판대에 오를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한다면 무사히 천국으로 갈 것이고 통과하지 못한다면 영멸을 맞겠지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디 통과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곳은 3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시간이 흐르는 공간입니다. 지금부터 선택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에 신고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잠시 기다리고 마음을 추스린다. 당신의 선택 시 마음을 추스린 당신은 끝내 이곳에는 생물을 포함한 물질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당신을 제외하면 텅 빈 공간입니다. 경찰에 신고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좀 더 기다려본다. 당신의 선택 A. 이런 휴대폰까지 소멸한 상황입니다. 문득 당신은 아무런 옷도 입지 않은 채 나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습니다. 소리 질러본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좀 더 기다려본다. 당신의 선택 A. 당신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비명을 몇 시간 동안 내질렀습니다. 다행히도 당신의 목은 아프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생명체는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행동이었습니다. 좀 더 소리 질러본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다시 기다려본다. 당신의 선택 A.
당신은 또다시 아무런 가치도 없는 비명을 몇 시간 동안 내질렀습니다. 다행히도 당신의 목은 아프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생명체는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소리 질러 본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다시 기다려 본다. 당신의 선택 시 마음을 추스린 당신은 끝내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소리 질러 본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래도 더 기다려 본다. 당신의 선택 시 마음을 추스린 당신은 끝내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소리 질러 본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래도 더 기다려 본다. 당신의 선택 시 마음을 추스린 당신은 끝내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소리 질러 본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래도 더 기다려 본다. 당신의 선택 시 마음을 추스린 당신은 끝내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아무도 당신이 실종된 사실을 모릅니다. 당신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류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소리 질러 본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래도 더 기다려 본다. 당신의 선택 A. 당신은 또다시 아무런 가치도 없는 비명을 몇 시간 동안 내질렀습니다. 다행히도 당신의 목은 아프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생명체는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도 의미 없는 하루가 지나가겠네요. 그래도 좀 더 소리 질러 본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다시 기다려 본다. 당신의 선택 시 당신은 또다시 아무런 가치도 없는 비명을 몇 시간 동안 내질렀습니다. 다행히도 당신의 목은 아프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생명체는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소리 질러 본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다시 기다려 본다. 당신의 선택 시 마음을 추스린 당신은 끝내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늘상 말했지만 당신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의미한 기다림은 더 큰 절망만이 남을 뿐입니다. 다시 소리 질러 본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래도 더 기다려 본다. 당신의 선택 시 마음을 추스린 당신은 끝내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늘상 말했지만 당신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의미한 기다림은 더 큰 절망만이 남을 뿐입니다. 다시 소리 질러 본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래도 더 기다려 본다. 당신의 선택 B. 당신의 눈앞에 총이 보입니다. 스미스 앤 웨슨 500SW 매그넘이라니 당신의 죽음에는 크나큰 사치입니다. 총알은 이미 장전된 상태입니다. 당신은 오른손으로 총을 들어 총구를 자신의 머리 옆에 겨눴습니다. 방아쇠를 당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방아쇠를 세게 잡아당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온몸에 있는 힘을 총동원하여 방아쇠를 짓눌러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당신의 선택 시 바닥에는 인간의 뇌로 보이는 것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끈적하고 붉은 액체와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가 새하얀 공간을 뒤덮었습니다.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악질인 괴담이군요. 새하얀 공간에 홀로 살아가다가 보면 정신병이 안 걸릴 수 없겠어요. 담배 하나를 꼬남은 젊은 청년이 읊조렸다.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선택지를 고르지 않고 수백 일, 수천 일 시간이 정말 흐르지 않는지도 모르는 채 죽기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중년의 남성이 한숨을 들이마시고는 잠시 이야기를 멈췄다. 비명을 내지른다는 선택지나 기다린다는 선택지만 하염없이
누를 수밖에 없는 자의 심정을 자네가 알겠나? 꿈인지 아닌지 뭔지도 모를 세상에서 말이야. 중년의 남성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청년은 중년의 남성이 존경스러워졌다. 그래도 경관님은 살아남으셨잖아요. 어떻게 살아남으신 거예요? 마지막에 운 좋게 실수했거든. 살았으면 된 거지. 밥이나 먹으러 가자. 중년의 남성이 헛웃음을 내뱉으면서 발걸음을 옮겼다. 환영합니다. 귀환자 식별번호 731번. 당신의 과거 개입이 확인되었으며 복귀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당신은 귀환자 전용 격리 숙소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체류 기간 동안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칙입니다. 현재 당신이 자신이라 인식하고 있는 자아는 임시자아입니다. 본래의 기억은 규칙 준수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복원됩니다. 규칙 위반 시 자기 역사 충돌, 기억 재기록 실패, 자아 분열 또는 정체성 붕괴, 시공간 구조 파손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칙의 목적은 당신의 보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루프의 연속성을 위해 존재합니다. 귀환자 숙소 규칙. 입실 직후 벽시계를 확인하십시오. 벽시계는 그리니치 평균시 기준 오후 3시 정각을 가리켜야 합니다. 만약 3시 이전이라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을 열지 마십시오. 창문은 절대 열지 마십시오. 밖은 과거입니다. 당신은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마주치지 마십시오. 정해진 시간에 식사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9분 26초만 기다리십시오. 이 시간은 귀환 루프 주기의 평균 오차입니다. 그 이후에 도착한 식사는 앞으로 도착할 당신이 보낸 것입니다. 믿고 먹으십시오. 가끔 거울에 당신과 비슷한 인물이 비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곳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먼저 움직여선 안 됩니다. 매일 자정, 침대 옆 기록 장치에 하루를 녹음하십시오. 이는 내일 아침 당신이 들을 것입니다. 기억 복구가 진행 중일 경우 음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낯설어도 재생하십시오. 미래의 당신입니다. 노크 소리가 3번 울릴 경우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음 순번의 귀환자입니다. 응답하면 당신은 순번을 잃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11분 뿐입니다. 그 이상 사용하면 시스템이 과거로 전송된 데이터를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파일은 1초마다 하나씩 소거되며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것이 기억 본체입니다. 사용 시간을 엄수하십시오. 샤워실 거울 위에 적힌 문장은 매일 바뀝니다. 어제 당신이 남긴 메모입니다. 기억나지 않더라도 당신이 쓴 게 맞습니다. 반드시 읽으십시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억 회복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 반응하지 마십시오. 이름은 자아 정합성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섣부른 호출은 정체성 오류를 유발합니다. 규칙이 12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13개입니다. 당신이 12개만 읽었다면 마지막 하나는 아직 발생 전입니다. 낡은 서랍 속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진 속 인물은 당신입니다. 단 각각의 시점에서 다를 뿐입니다. 절대 규칙을 메모하지 마십시오. 미래의 당신이 읽을 경우 기억 혼선이 발생합니다. 이는 자기 소거의 원인이 됩니다. 규칙을 모두 지킨 후에도 위화감이 남는다면 규칙을 다시 읽지 마십시오. 규칙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방금 13번째 규칙을 끝까지 읽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이상할 정도로 익숙하다. 책상 위엔 누렇게 바랜 종이가 있었다. 놀랍게도 내가 방금 읽은 규칙들과
완전히 동일한 규칙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내가 쓴 글씨체다. 하지만 분명 나는 이걸 지금 처음 봤다.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규칙을 너가 만든 줄 알았지? 아니야. 너는 전에 너가 쓴 걸 보고 다시 베낀 것뿐이야. 기억해. 너는 첫 번째가 아니야. 그리고 이걸 마지막으로 베낄 사람도 아니야. 순간 벽시계를 보니 오후 2시 58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3번 또렷하게 들려왔다.